풀빅산이 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국내에도 보면 매니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풀빅산은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를 허가가 나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게 외국에서는 이게 다 허가가 나 있는데 국내에서 나오는 풀빅산이 사실 중금속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식품으로서는 불가하다고 해서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 풀빅산이 저는 오랫동안 이 풀빅산의 효과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특히 우리 풀빅산에 들어있는 저는 이제 미네랄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우리 암치료하는 데 있어서 트레이스 미네랄, 히토류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이 히토류가 상당히 암 치료하는 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현재 먹고 있는 음식이나 이런 데 보면 히토류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암 치료하는데 우리 음식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도 제약이 좀 있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히토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풀빅산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풀빅산을 환자들한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상당히 제가 노력도 하고 유튜브에서 강의도 좀 했고 뭐도 했는데 마침 국내에 이게 음용수로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이 우리 그 음료수 검사하는 기관에서 음용수로서 합격증을 받았고 또 이게 FDA에 등록이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같이 풀빅산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그 다음에 어떤 효과를 갖는 건가, 그러면서 이 또 음용수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빅산은 사실 이게 알려진 것은 실라짓이라 해가지고 그 아유르베다에서 치료하는 항염증이나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하는 물질로 이게 그 실라짓이라는 게 인도어로 뭐 기적의 물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실라짓이 많이 그 인도에서 치료가 많이 됐는데 그게 이 아유르베다에서 사용하는 대체요법으로서 많이 사용을 했죠. 그게 이제 뭐더 알려져서 실라짓을 우리 지금 인터넷 보면 상당히 많이 실라짓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직구죠. 그래서 사용하는데 이 실라짓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풀빅산입니다. 풀빅산은 이게 우리 화산 토양이나 그 다음에 동식물이 오랜 세월 동안 거의 한 수만 년 동안 세월을 거치면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가지고 만들어진 최종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휴메이트, 휴믹산, 또 이 풀빅산 이런 몇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그 수용성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게 풀빅산입니다. 그래서 풀빅산은 어떤 그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 자연에 있는 무기물이라든지 무기물이나 그다음에 이온화되지 않는 미네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이온화 상태로 바꿔줘서 실제적으로 우리 몸 안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런 물질들의 장에서 흡수를 도와주고 그 자체로 해서 여러 가지 항산화 작용부터 해서 항암, 면역을 올리는 작용 이런 부분들을 발휘하는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한 실라짓이라는 것은 이제 인도에서 그 히말라야 이게 깊은 산 속에서 화산토가 수만 년의 세월 동안 이 미생물에서 분해돼서 만들어진 그런 물질을 실라짓이라고 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가장 유효한 성분이 바로 풀빅산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아유르베다에서
이 풀비산의 실라제스를 사용하는 것은 안티옥시단트 특징, 항산화제하고 그 다음에 항염 작용으로서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이것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분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특징이 이 산소가 많이 결합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소 공급하는 데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좌측편에 있는 이게 어떤 모체가 되는 거죠. 화산토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동식물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이게 부식물이 돼서 오랜 세월 동안 부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휴민이라든지 휴믹산이라든지 아니면 풀빅산. 근데 되게 휴민은 이게 이제 비수용성. 그래서 수용성화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 엄청 크기 때문에 크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휴믹산도 있는데 휴믹산은 이 알칼리 상태에서만 이게 수용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연에서는 수용성으로서 물에 녹아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풀빅산이 분자량도 좋고 그 다음에 모든 폐하에서 용해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칼라를 보면 약간 노란색으로 되는 액체로 그리고 이 풀빅산이 제가 이제 항상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 풀빅산 특징이 어떤 미네랄을 잡고 있는 그런 결합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킬레이션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미네랄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캡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몸에 또 빠져나가면서 중금속들을 킬레이션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두 가지의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어서 해독이라든지 아니면 미네랄을 서프라이 해주는 그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킬레이션 작용인데 휴메이트 킬레이터에서 이게 휴메이트 킬레이터가 메탈 이온하고 결합을 했을 경우에 안에 있는 염기 작용이 빠지고 실제적으로 중금속 메탈을 킬레이션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빅산에 어떤 우리 건강에 어떤 부분들이 효과가 있는가 쭉 살펴봤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이제 장 기능에서 우리가 좋은 영양분을 섭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이거 자체가 이온화가 전하를 많이 띄어서 이 이온화되어 있는 물질들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장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 임상에서 많이 쓰려고 하는 것은 이런 면역을 올려주는 기능. 그 다음에 염증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독작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심리적인 뇌를 안정시켜주는 이런 효과를 모두 같이 가지고 있고 또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 효과도 높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어떤 궤양이라든지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그 다음에 습진, 그리고 중요하게 캔서에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캔서에 대한 부분이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안증이나 기억력 장애에도 도움이 되고 장기능, 그 다음에 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소를 많이 분자 구조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산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풀빅산하고 이 항산화제의 관계를 한번 보면 이게 풀빅산도 사실은 뭐 아주 좋은 이런 효과만 있다고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NO,
산화질소를 이 풀빅산이 산화질소를 우리 몸 안에서 생산하는데 관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NO가 보면은 어떤 이 저용량에서 경우에는 우리가 시그널링, 캔서셀 시그널링에서 오히려 암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이런 시그널링이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고용량이었을 경우에는 암을 억제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풀빅산이 사실 NO를 생산하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면은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풀빅산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항산화제로 되는 경우에는 우리 어떤 근육 손상 같은 것을 이렇게 줄여주고 이건 항산화제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질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언커플 레스피레이션을 높여서 일단은 이게 산화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 버리기 때문에 산화물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D라든지 글루타치온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탈라제라든지 이런 우리 항산화에 관여하는 효소들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는 이제 그런 연구 자료인데 밑에 TPH 이건 이제 산화물이죠. 이게 이제 그 항산화되면서 이 DPPH를 통해서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항산화 작용이 있는가를 체크를 하는 건데 이게 풀빅산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DPPH가 산화되는 것을 그래서 스캐빈징 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밑에 보면은 이 비타민 C가 가지고 있는 항산액보다도 오히려 풀비옥시드가 농도가 진했을 때는 항산액이 높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OD가 얼마만큼 활성화되는가를 봤을 때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 SOD의 활성력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빅산하고 면역하고 관계를 보면은 풀빅산이 안티바이럴 이펙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염증을 억제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안티바디 리스폰스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풀빅산이 폐하를 상당히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특히 우리 암 환자들 경우에 산성화가 됐을 때 우리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찾는데도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서 산성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풀빅산이 pH가 7.6이거든요. 그래서 알칼리화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있는 음료수는 알칼리수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면역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풀빅산이 어떤 면역을 하고 관계된 어떤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되게 이제 뭐 감마 인터페론, 알파, 베타, 인터페론, 그 다음에 TNF 알파와 같은 이런 사이토카인들을 생산하는 능력을 높여서 암하고 싸우는데 상당히 치료 효과를 높이는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이제 면역하고 관계인데 아직 이 부분은 지금 위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녹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이 저용량입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고용량으로 일이 되어 있는데 아직 여러 가지 지금 보면 논란이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떤 innate immunity를 높여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부활을 촉진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옥시단트 효과를 우리 산화물이 많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이 산화물이 많음으로써 암세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포토시스가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면역하고 관련된 기능이 있는데 조금 더 이게 앞으로 이 풀빅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참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풀비산을 가지고 논문들이 상당히 나와 있어서 앞으로는 풀비산이 좀 인정을 받을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암하고 관계를 한번 제가 논문들을 살펴봤는데 이거는 우리 RAW264점 이게 대식세포거든요. 대식세포에서 어떤 사이토카인들을 풀비산이 자극했을 때 얼마만큼 많이 분비해내는가 그래서 암에 영향을 주는가 이걸 본 건데 여기에 어떤 반응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파이로사코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HB 가나 그 다음에 전립선암 그 다음에 비림성 백혈병 이런 부분에 상당히 그런 대시세포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암을 억제하는 힘을 효과를 보이더라는 논문이고요. 그리고 이 풀비산이 안티프롤리퍼라티브 항증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항암 작용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특히 NO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특히 이제 간암에서 논문을 보니까 NO를 높여서 하는 부분. 그래서 이게 풀비산의 농도에 따라서 NO가 활성되는 게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풀비산이 에포토시스를 증가를 시키고 또 NO하고 ROS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암을 괴사를 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암을 하거나 아니면 방사선 할 때 부작용 나는 것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항산화 작용이나 아니면 해독 작용을 통해서 그런 효과가 보여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이토톡식 이런 유방암에서 있다는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 풀비산이 여러 가지 이 암에 작용하는 기전들이 있는데 특히 포토시스라든지 그 다음에 셀 사이클을 높인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미케니까 특히 셀과 셀 사이에 어디전을 촉진시켜가지고 그 어디전이 누수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디전을 증가시켜서 이런 전이 되는 것을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서바이빙이라는 것은 세포가 특히 암세포가 괴사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유전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줄여줘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서 암을 억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미네랄은 아까 제가 말한 미네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풀비산에는 약 한 70가지의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풀비산은 아직까지 이게 많은 이게 연구 자료가 축적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용량이 아직까지 정확한 스탠다드 용량이 정해지질 않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 풀비산은요, 우리 여러 가지 지금 토양에서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풀비산이 충분하지를 못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재배하는 방법이라든지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을 하고 한 토양에서 장기간 한 가지 작물만 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량 생산을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가 풀비산을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막막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연구에 하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풀비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풀비산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풀비산 워터가 있는데, 워터라이가 나온 게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제가 앞에 서두에 말했듯이 풀비산이 중금속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우리 매니아들이 있어가지고 풀비산을 먹고 암이 좋아졌다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려되는 게 그분들 모발 검사를 하면 중금속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희 그걸 섭취하지 못하도록 상당히 워닝도 하고 권유도 하고 하는데 그런 매니아들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런 물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요. 이게 이제 어떤 다른 것보다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이게 지금 FDA에 등록되어 있는 이런 자료인데요. 지금 보면 pH가 7.6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17가지 미네랄이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pH가 7.62. 그리고 풀비산 함량이 0.29. 그래서 500ml에 한 1.45g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음료수로서 풀비산이 들어있는 농도를 보면 상당히 높은 걸로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지금 서포트 이뮤니티 면역을 지원하는 그런 언급이 지금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풀비산이 상당히 생소한 건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풀비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